자, 그러면은요, 첫 번째, 위선의 파렴치의 박원순, 성범죄자로 가다. 네. 자, 박원순, 저도요,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요, 한마디로 아주 조그맣고 이러면서 진짜 원숭이 같은 얼굴을 해가지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다 맞장구를 칩니다. 그리고 무척 합리적인 척. 아주 그래서 아주 그 시민운동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요, 아,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,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. 아니,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속아 넘어갔어요. 레스르다라님께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죽음이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, 이 사람이 얼마나 내로남불인가. 이 좌파들의 특징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? 안희정 지사가 그 김지은 씨, 이거는 미묘한 미투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 근데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? 안희정에 대해서 성인지 피해자 감수성이 중요하다. 그런 점에서 안희정이 받은 처벌은 너무 가볍다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박원순이의 그 나쁜 손, 그리고 박원순이의 그 나쁜 손가락은요,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것도 자기의 손녀뻘 되는 여자한테.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? 자, 여러분께서 좀 놀라셨던 게 어떻게 시장실에 침실이 있느냐. 대부분의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는 침실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접이식 침대를 너무 피곤했을 때는 그거 이렇게 놓고서 또 밤샐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없습니다. 근데 서울시장이라든가 웬만한 지사장, 뭐 지자체장 이럴 때는 그 조그만 침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뭐 잠깐 눈 붙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침실로 이 여비서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못 쓸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말이 됩니까? 정말 나쁜 놈인데, 이 안희정에 대해서 처벌이 가볍다 이렇게 지입으로 말을 했으니 감당을 못할 거겠죠. 거기다가 그 피해자한테 보냈던 온갖 텔레그램, 그것도 아주 나쁜 놈인 게 지워버려라, 뭐 그걸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, 아니 자기 속옷 입은 거 보내주면서 너도 보내달라, 얼마나 징그럽겠어요. 소름 끼치고. 그러면서 자기 꿈꾸라고 하고.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? 정말 누가 상사를 꿈에서 보고 싶어 하겠냐. 솔직한 말인 거죠. 그래 놓고는 그 고소장이 돌아다니니까 말하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인권의 문제다. 그러면서 예의를 갖춰달라. 와,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? 자, 이 박원순이는 그동안에요, 자기를 어떻게 포장을 했냐. 내가 미투의 최초 미투 변호사다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. 그러면서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내가 그 변호사로 해갖고 여성 운동상도 받았다 이렇게 막 하면서 페미니즘의 선두에 선, 자기는 페미 시장이다 이러면서 여성들에게 표를 끌어모았어요. 이제 여자들도 좀 박원순 시장 찍었고 문재인 찍었던 우리 이 달림들, 달림 추종자들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. 응?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었어요.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막 뭐 페미니스트고 여자들 막 생각해 주는 척하는 놈들이 더 야비하고 더 치사하고, 차라리 무뚝뚝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서는요, 정말 오히려 여성들 입장에 서주기도 하고, 제가 그걸 느꼈던 거예요. 근데 이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막 이렇게 팔면서 나는 최초의 미투 변호사다 이랬어요. 그러면서 이 박원순이는 페미니스트 시장이다, 동성애 퀴어 축제 내가 이렇게 마련해준다, 장을.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 아주 코스프레를 잘했어요.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? 그 안철수한테 서울시장 양보 받아낼 때 뭐 네팔인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막 털복숭이로 수염 잔뜩 길러갖고 무슨 고뇌하는 뭐 산신령인 내지는 고뇌하는 지식인처럼 탁 와가지고 안철수한테 그 한 말이 뭡니까? 나중에 그 순진하고 맹한 철수가 우리한테 해줬던 게, 원숭이가 그랬대잖아요. 나 진짜 서울시장 하고 싶다고. 너는 꼭 서울시장 해야 되냐고. 이러니까 이 띨띨한 철수가, 아,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하라고, 박원순이가 하라고 이래가지고 양보한 거예요. 뭐 서울시장이 지들 무슨 먹기로 했던 뭐 약속했던 알사탕입니까?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게 무슨 라면이에요? 이렇게 정신 빠진 것들, 응? 그리고 그런 코스프레에 우리가 속았던 거 기가 막힙니다.
거기다가 두 번째로는요, 이 박원순이에 얼마나 이 치사한 점이 있느냐. 박원순은요, 삥 뜯는 시민운동가였어요. 겉으로는 자기 뭐 재산도 없고, 뭐 2006년에서는 유서 뭐 돈도 없고 어쩌다 하는데, 결국은 성추행범으로서 가족들에게 빠이빠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시민운동가로서 박원순이가 한 거는 삥 뜯는 거예요. 제가 박원순이가 어떤 식으로 해갖고 삥을 뜯었는가, 제가 재벌 2명한테 들었어요. 이 한 명이 들은 얘기는 계속해서 뭐 면담 신청을 해서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, 그러면 그 재벌 그룹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참여연대 뭐 이런 데를 시켜가지고 뭐 지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서 재벌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. 그러니까 어마 뜨거라 하고 면담을 하면은 뭐 이번에 우리가 애들 유학을 시켜줘야 되는데 뭐 3억 원만 달라. 그래서 그 재벌 3억 원 뜯겼습니다. 또 다른 재벌은 이 재벌에 대해서 계속 그냥 인터뷰를 하면서 막 갈부드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무실에서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 마사지를 해주라고. 그래서 만났더니 거기에서도 또 3억 원인가 4억 원을 삥을 뜯었어요.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기는 시민운동에 다 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러고 나중에 그중 한 재벌이 뭐냐면, 가난한 시민운동가로서 코스프레를 딱 하는데 자기가 출장에 있어가지고 딱 비행기 탔더니 1등석에 박원순이가 딱 앉아있더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기 시민운동가님 늘 이렇게 여행을 자주 가시냐고 그랬더니, 거기서 자기는 여행 갈 때는 업무상으로 가기 때문에 늘 1등석만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박원순뿐만 아니라요,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요, 소비자 운동이고 뭐 이런 여성운동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장인 사람들 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닙니다. 그래서 어떤 여성단체에서는요,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왜 타냐 이런 걸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개판으로 싸움 나왔고 지들끼리 막 년소리까지 하면서 싸운 적도 있고 그래요. 이게 바로 시민운동가들의 얼굴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, 이번에 그 딸이 아버지가 이상한 말 하고 이제 신고를 했죠. 근데 이 딸이 몽블랑 장학금을 받았어요. 이 서울대 미대 다니다가 서울대 법대로 이렇게 아주 조국의 이 지도 편달로 해갖고 간 사람이란데, 이 몽블랑에서요, 세계 최초이자 세계 마지막으로 몽블랑 장학금이라는 걸 이 딸한테 줬어요. 그래서 스위스에 그 비싼 데서 이 딸이 유학을 했습니다. 참 몽블랑에 가갖고 뭐라고 뻥을 쳐갖고 뭐라고 사기를 쳐갖고 이 삥을 뜯었는지, 정말 글로벌 사기단 내지는 글로벌 삥단의 짱이 바로 이 박원순이었어요. 자, 또 세 번째는요, 아름다운 가게.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가게 여러 가지 아실 텐데요. 아름다운 가게 저도 가봤어요.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,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은 뭐 트레이더라든가 이마트 트레이더라든가 아니면은 코스트코처럼 다 이렇게 칸막이에다가 물건을요 박스채 막 쌓아놓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인테리어라는 게 없더라고요. 저는 아름다운 가게 절대로 거기하고 거래 안 합니다. 근데 박원순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가봤어요. 근데 이 아름다운 가게는 이렇게 철제 있잖아요. 뭐 이거밖에 없어요. 디자인이 없어요. 근데 아름다운 가게에 각 가게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에서 2억 5천까지 그거를 박원순이가 자기 마누라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갖고 마누라한테 떠넘겼어요. 그러니까 마누라가 가게당 1억에서 2억 5천은 번 거죠. 그래서 이거는요, 운동권 안에서도요,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 사기치고 인마이 포켓하면 안 되지 않느냐. 네. 자,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. 기가 막히죠. 자, 정짱구님께서 이 기자가 의혹진물에 욕설한 이해찬 수준이 집권당 수준, 나쁜 자식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이 이해찬이가, 아니 나쁜 자식들이 왜 기자가 무슨 성추행을 했습니까? 나쁜 자식이게. 응? 그러면서 이랬죠. 뭐 40년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뭐 안타깝다. 민주화 운동하면은 성추행을 하고 이래도 다 괜찮은 겁니까? 민주화 운동하면 다인가요? 참 이해찬이도
정말 이 파킨슨병이라고 그러는데 치매도 같이 온 게 틀림없습니다. 네, 우리 많은 분들이 애님 들어오셨군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정원이맘님께서 진짜 느끼하고 어이없는 늙은이다. 맞습니다. 네. 아, 진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상식, 비상식이 이렇게 휘두르는 나라가 됐는지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이 박원순의 또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. 박원순이요,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다. 그러면서 자기가 월세 산다고 했어요. 근데 사는 월세가 강남에 60평대 월세예요. 그래가지고 900만 원이에요, 월세가. 뭐 보증금도 있었겠죠. 그러면서 자기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신이 식구도 셋인데 뭘 그렇게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가 온갖 자료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처럼 자료 정리를 해야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. 박원순이 취미가 이 자료 카피하는 거예요. 복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시장인데도요, 막 이렇게 자료 자르고, 이런 게 취미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편집증 내지는 거의 집착증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박원순이가 이 외국에 자기가 유학을 갔을 때 또 재벌 뜯어가지고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10,000권 정도 되는 책을 다 하버드에서 이렇게 장서를 카피를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. 복사를. 그걸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. 이건 뭐냐? 저작권. 즉 저작권 침해인 겁니다, 여러분. 이거는 도둑질한 거예요. 근데 도둑질한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정말 이 박원순. 제가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. 아유, 여러분, 날씨가 더우니까 박원순의 코스프레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? 네? 옥탑방에서 부채질 하는 거? 아, 가라가라 갓가천님께서 민주화 운동은 아주 지들만 했죠. 지들만이 스페셜하는 그들. 네, 이러시면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. 아유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도대체 뭔 사진을 보냈을까요? 우리 이코메트릭스 님께서 자기가 내복 입은 사진 보냈다는 거예요. 팬티 입은 사진 보냈다고 그러더군요. 네. 그리고 오드리 헵번님 말씀대로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. 그 또 여비서인 그 피해자한테 뭐 와이프하고 별거 중이다. 나 별거 중이다.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아니, 누가 물었습니까? 별거를 했던, 이혼을 했던, 응? 근데 그렇게 별거 중이라고 하고 또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. 그동안에 서울시에서요, 여러분, 자살한 사람이 10명입니다. 박원순이가 3선을 하는 동안 서울시에서 자살한 사람이 10명이에요. 뭐 그 중에 뭐 과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로나 이게 아니라 그 중에는 분명히 진실을 우리가 파헤치면은 알 건데 이번 피해자하고 같은 미투의 피해자, 이런 성추행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.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. 여러분, 이 여름에, 작년인가요? 재작년 여름에 이 박원순이가 뭐 더운데 옥탑방 체험하겠다고 해서 뭐 정말 선풍기 틀어놓고 마누라는 옆에서 부채질하고 아주 볼만했습니다. 그래놓고는 이제 겨울에는 뭐 어디 가갖고 또 옥탑방 체험한다고 그러더니 가지도 않았던 거죠. 네. 그리고 이거 다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뻔뻔하고 이런 게 박원순입니다.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처먹었을지 또 어디다 빼돌렸을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다수의 여성이다. 뻔뻔한 조국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수의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레스드라 멤버님께서 박원순 책상 위에 서류더미 잔뜩 올려놨잖아요. 정작 필요한 서류 찾으려면 한 달이 걸릴 듯. 그렇죠. 이 뇌 속이 저렇게 이상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그 자료 쌓아놓고 이런 정리정돈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. 네. 참, 이 제인방님께서 이 정권 아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. 살인 정권이다. 우리 햇번님께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. 네. 복례사님께서 빚이 항상 6억이라는데요.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시민운동가 시절에 서울시장 돼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는 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시민운동가 시절에 1등석을 타고 다녔겠습니까? 제가 보기엔 또 대한항공 등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.